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12명이나 낳았지만 사연 없는 딸이 거의 없는 영조의 딸들. 영조는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 및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를 얻지 못했고 후궁 온희정빈 이씨와 진종 소황제로 추존되는 이행과 화순옹주, 화후공주를 낳았습니다. 또한 가장 총애한 후궁 영빈 이씨와는 딸 화평옹주와 일찍 죽은 화덕공주를 비롯한 두 옹주 및 화여공주, 유명한 사도세자 및 제구왕녀인 화완옹주를 낳았습니다. 이 밖에 제3후궁인 귀인 조씨와 조조란 제8왕녀 외에 제10왕녀인 화유옹주를, 제4후궁 수계문씨와 제11왕녀인 화령옹주와 제12왕녀인 화계옹주를 낳아 엄청난 딸부자였습니다. 한 살의 요절의 영조가 부성애를 보인 첫째 딸, 화어공주. 화어공주는 영조의 서정녀로 숙종 43년인 1717년 4월 22일 영조가 연인군이었을 때 그의 첫사랑 정빈 이씨가 낳은 첫째 딸인데 이름은 향기롭고 고운 꽃이라는 뜻의 향염입니다. 당시 영조는 24세로 조선시대 기준으로 자식을 늦게 본 셈이라 더욱 애틋하고 귀한 딸이었지만 1718년 생모인 숙빈 최씨가 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난 한 달 뒤인 4월 8일에 한돌이 막 지난 향연마저 떠났습니다. 영조는 비통한 심정으로 딸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다음날 외할아버지 산소 옆에 매장했다 8월에야 어머니의 묘 옆에 자리를 잡아 옮겼으며 묘소는 증화와 공주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 어려서 죽은 자식은 성인처럼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조가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고운 비단첩에 글을 남기는 일뿐으로 유녀향염광지를 남겼습니다. 10cm도 되지 않는 작은 첩에 영조가 직접 붉은 선과 글씨를 썼고 표지의 꽃과 새 문양의 비단을 사용해 정성을 다했으며 1773년 향염을 화어공주로 추증하고 무덤에 비문을 직접 써서 세웠습니다. 어머니 상중이라 제대로 묻지도 못한 딸을 위해 그리워하는 글에 돌에 새긴 것인데 12명의 옹주 중에 5명은 모두 요절했지만 오직 향연만 추증했으니 첫째 딸을 향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조는 왕자 시절 정빈 이씨와 자식 셋을 볼 정도로 사이가 좋아 정빈이 오래 살았으면 사도세자를 낳은 영빈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지만 정빈은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었습니다. 영조의 처조카, 즉 정성왕후의 조카가 독살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경종을 독살하기 전에 시험삼아 고모인 정성왕후의 걸림돌이 되는 영조의 즉시를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성왕후 사이가 더욱 멀어져 나중에는 왕비가 병에 걸리던 말던 무엇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자 굶어 죽어 열려문이 세워진 화순옹주. 화순옹주는 영조가 아직 연인군일 때 정빈 이씨가 창의궁에서 낳은 자식으로 정빈 이씨는 옹주가 태어난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고 영조 1년인 1725년 2월 18일 6세의 나이로 화순옹주로 책봉되었습니다. 동복 형제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정빈 이씨의 자식들 중 화순옹주가 가장 오래 살았으며 언니 향염이 화어공주로 추증되기 전까지 사실상 영조의 서정녀로 대접받았는데 본명은 향희입니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효장세자가 죽을 즈음에 옹주가 홍진 및 하열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효장세자를 독살했다고 추정되는 궁녀 순정이 벌인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옹주는 무사히 성년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이조판서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과 혼인을 했지만 김한신이 갑자기 병으로 죽자 충격을 받은 화순옹주는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남편을 따라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영조는 직접 화순옹주 집에 거둥해 딸을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화순옹주는 영조의 설득에 약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차마 목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단식 기간이 길수록 약이나 음식을 바로 먹을 수가 없어 약을 먹어도 전부 토했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결과 향년 39세로 죽음에 이르는데 남편이 떠난 지 13일 만에 뒤를 따른 것입니다. 예조판서 이익정은 옹주를 열려로 정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조는 따르지 않았는데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굶어서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조의 이런 말과 행동은 당시 화완옹주도 과부가 되어 그녀가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데 화순옹주와 남편 김한신의 무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있습니다. 이곳에 정조대에 내려진 그녀의 열려문인 화순옹주 웅문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추사 김정희의 본가로 자식이 없어 김한신의 조카 김희주로 사후양자를 삼은 바 김희주의 손자가 바로 김정희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순옹주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열려 이데올로기보다는 외로웠던 인생사를 연관시키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복 형제를 다 잃고 여러 후궁들에게서 여러 자식을 낳는 부왕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겉만 화려한 왕궁에서 고독한 느낌을 받으며 성장하다 출가의 남편 김한신과 금슬이 좋았으나 슬아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마저 죽으니 허무감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느니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화순옹주 내외의 비극과 왕자지의 비화. 한편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합작며 김정이묘와 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의 용궁리에 전해지는 설화로 화순옹주 내외의 비극과 왕자지의 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조 때 영의정인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이 화순옹주와 혼인해 월성위에 봉해졌는데, 화순옹주는 원래 꼽주라 영조는 장애를 가진 옹주를 더욱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으며 누구보다 잘난 사내를 짝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김한신으로, 그는 영의정의 아들이자 총명하고 훤칠한 인물이었는데 수에 능한 화순옹주가 아버지 영조의 골룡포를 직접 만든 후 품을 확인하려고 남편 월성위가 입어보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처남인 사도세자가 지나다 골룡포를 입은 월성위를 보고 대노했는데, 임금만이 입는 골룡포를 월성위가 입었으니 대역무도한 죄인으로 몰려 사도세자는 벼루를 들어 꿇어앉은 월성위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월성위는 시름시름 앓다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화순옹주는 남편의 억울함과 세자에 대한 원망으로 14일을 굶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영조는 옹주와 부마를 함께 잃은 슬픔의 정성을 다해 장사지 내도록 했습니다. 삼정승이 장례를 책임지고 치르게 했고, 자리는 월성위가 애정을 쏟았던 용산 앵무봉 아래로 정했는데, 이른바 3대 판서가 난다는 자리였지만 땅을 파고 보니 물이 콸콸 솟아올라 묘지로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영조는 대노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3대 판서의 자리라 꼭 그 자리에 묘를 써야 한다며 고집하자 당황한 삼정승은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묘지 정면으로 약 200자 떨어진 아래쪽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묘지 아래쪽을 파니 묘지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물이 모인 곳에 연못을 만들어져 영조의 화가 가라앉고 부부의 묘는 조성될 수 있었는데, 이 연못이 왕자지라지만 지금은 도로가 생기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난산으로 22세에 요절한 화평옹주. 화평옹주는 영조 3년인 1727년 6월 16일 당시 종이 품숙이었던 영빈 이씨가 낳았는데, 서섬녀로 영조의 총애를 받은 딸이며 당시는 효장세자가 있어 후계에 관한 근심이 없던 영조는 딸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옹주가 5세에 천연두를 앓자 영조는 모든 추국과 형신을 정지했는데, 당시 천연두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는 부정탈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완치되어 그해 7월 20일 5살이란 이른 나이에 화평옹주로 책봉되었는데, 적추락녀들도 최소 7세가 되어야 정식으로 책봉된 것에 비해 서추락녀인 화평은 2살이나 앞서 책봉된 것입니다. 영조 14년에 참해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이 부마로 간택되었는데, 박명란은 열하일기를 쓴 연한 박지원의 팔촌형으로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박명원이 사신단에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딸사랑이 지나쳐 말이 많았는데 친모의 자택이었던 이현궁을 화평옹주의 신혼집으로 주기 위해 고쳤지만 신하들이 부당한을 간언하고 옹주도 과분하니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외에 화평옹주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경복궁 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 목재로 쓰는 등 혼인할 때도 예물이 화려하고 풍성했는데, 숭령옹주의 남편 금평이 박필성이 혼인할 때 화순옹주보다 더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편애했던 영조는 화평옹주를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첫 딸을 낳다 난산으로 향년 22세에 그만 요절했는데, 영조는 화평옹주의 부고를 듣자마자 바로 빈소를 찾아가 밤을 새우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화평옹주의 염도 직접 보고 장례도 호화스럽게 치러 신하들이 지나치다고 간언했지만 가난한 신하들을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해 장례는 국상에 버금가게 치러졌습니다. 화평옹주의 이른 죽음은 아버지 영조뿐 아니라 동생 사도세자에게도 큰 불행으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영조와 사도세자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의 갈등을 막아줄 사람도 없어진 것입니다. 사후에 시조카 박상철이 그녀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훗날 박상철이 과거에 합격하자 영조는 손자가 왔다며 감격했다고 하며 남편과 딸 반남 박씨만 있었지만 일찍 죽었고 양자로 들인 박상철도 요절을 했습니다. 영조의 미움을 받다 20세에 요절한 화여봉주. 화여봉주는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1733년 4월 20일 태어난 서칠녀인데 1743년 옹주로 책봉되면서 화엽이 작호를 받았고
2월 21일 전국에 금울령을 내려 신만의 아들 신광수가 부마로 간택되었습니다. 신만은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현장에서 방관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고 그의 가래를 올렸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검소하게 치러졌지만 사도세자보다 먼저 혼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여봉주와 사도세자는 2살 차이였는데 영조는 화여봉주가 누나라 먼저 혼인해야 한다고 했고 신하들은 세자라 태어난 순서를 따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영조가 우겨 화여봉주의 혼인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같은 영빈 이씨의 소생이지만 화평옹주와 화완옹주는 귀여워하고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미워했는데 효장세자를 잃고 아들을 기다렸지만 딸이라 화여봉주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병상련 처지였던 사도세자와 화엽은 서로를 동정하며 각별한 남매 사이를 유지했고 영조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나쁜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어 우리 남매는 귀 씻을 준비물이로다라고 한탄하며 서로 웃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대치되는 기록이 있는데 화여봉주의 사저에 직접 거둥하고 외상 빚을 모두 갚아주기도 했으며 궁방 규모도 적지 않아 화평이나 화원에 비해 사랑을 덜 주었지만 미워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인 신광수는 됨됨이가 좋지 못해 관아의 서리를 폭행해 영조가 파직을 명한 적도 있고 재물을 탐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신광수를 제일 미워한 사람은 사도세자였다고 합니다. 화여봉주는 20세 젊은 나이에 홍역으로 요절했는데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도세자도 홍역에 걸린 몸으로 엄동설한의 영조에게 석고대죄를 해서 그녀의 죽음이 사도세자의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이 남양주에서 화여봉주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1970년대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한 관계로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석에서 영조가 슬픔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같이 발굴된 석함에서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나와 왕실 여인들의 실생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편 신광수와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팔촌형인 신광면의 차남 신재선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영조의 총애 속에 질주하다 몰락한 화완옹주. 화완옹주는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출생했는데 15세에 출합할 때까지 다른 옹주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지만 16세까지 함께 궁안에서 살던 큰 언니 화평옹주가 출합하고 아이를 낳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평옹주가 죽던 날 영조는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고 화완옹주는 선의궁과 영조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화평옹주에게 쏟았던 영조의 정은 화완옹주에게로 옮겨갔고 화완옹주는 영조의 편애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12세 때 간택령이 내려져 삼간택에서 정우량의 아들 정치달이 부마로 선정되었고 3년이 지난 1752년에 출합했는데 그 후 신혼의 단꿈에 빠져들었고 남편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이런 것이 그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화평옹주처럼 영조의 편애를 형제들과 나누려 노력하기도 했는데 남편 정치달도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했고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능 행차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화완옹주는 8월 3일 오후에 첫 딸을 낳았고 순산 소식을 들은 영조가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완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도 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 첫 딸은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첫 딸을 잃은 화완옹주는 큰 비통에 잠겼고 혹시 화완옹주가 잘못될까 영조는 화완옹주의 집에 또다시 행차했으며 옆에 두고 보호하기 위해 화완옹주와 함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2월 15일 저녁에 남편 정치달마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궁에 있던 화완옹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지만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화완옹주까지 잘못될까 두려웠던 영조는 일성위의 초상을 치른 후 화완옹주를 궁에 들어와 살도록 하며 화완옹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 당시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 화완옹주는 친오빠 사도세자를 위해 발벗고 나서 오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했고 영조가 경희궁으로 옮겨간 후에도 사도세자를 위해 힘썼으며 이모화변 때까지 사도세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화완옹주에게 잘 보여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해경궁 홍씨가 창경궁에 살던 세손을 경희궁으로 보내 영조의 곁에 있게 하면서 세손에게 화완옹주에게 특별히 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화완옹주는 27세였고 세손은 13세였는데 화완옹주는 세손과 함께 살면서 너무 정이 들어 사랑스런 어린 조카가 아들로 느껴졌고 어린 세손도 화완옹주를 어머니처럼 따라 왕실에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 화완옹주는 세손을 독점하고자 해서 세손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질투했는데 해경궁 홍씨도 질투했고 보는 채까지도 질투를 해서
마치 의부증에 걸린 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완옹주는 성품과 행실이 더욱 꼬여갔는데 새손이 화완옹주의 과도한 애정이 부담스러워 화완옹주를 멀리하자 화완옹주는 새손과 잘 어울리던 매부 정재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화완옹주의 뜻대로 되지 않아 화완옹주에게 독점되지는 않았는데 1772년 가을에 과거에 합격한 홍구경에게 새손이 깊이 빠져들어 화완옹주와 새손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화완옹주는 대안을 찾게 됩니다. 새손 대신 자신의 양자 정우겸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한 것으로 화완옹주의 양자라 초고속으로 출세를 한 정우겸은 영조의 배려와 화완옹주의 편애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새손과의 충돌을 불러오게 됩니다. 새손이 정우겸을 미워하면서 화완옹주와도 더 멀어졌는데 영조가 새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영조가 대신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해 새손과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겸은 새손의 대리청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화완옹주를 이용해 기득권을 약속받으려 했지만 영조는 새손이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석 달도 되기 전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의 승하와 정조의 주기는 화완옹주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 정조는 정우겸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 보냈고 10일 후 홍인안을 여산에 귀양 보냈으며 3개월 후에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정우겸이 사사된 후 화완옹주는 더 이상 옹주로 간주되지 않아 사람들은 화완옹주를 옹주라 부르지 않고 정치달의 철한 뜻의 정처라 불렀는데 정처에 대한 공격은 정우겸이 사사된 이후에 줄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화완옹주의 자기를 박탈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곧 죽이라는 말로 정조는 영조의 3년상 동안에는 화완옹주를 보호했지만 결국 절도에 정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처는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는데 정조가 강화도 교동의 정처를 안치시켰을 때에는 스스로 자진하기를 바란 듯하지만 정처는 자진하지 않았고 질기게 살아남아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판을 정리했다고 판단한 정조는 그 정처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고 10년쯤 후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정조의 치밀한 계산과 배려 덕에 화완옹주는 그나마 옹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무난한 삶을 산 화용주. 화용주는 영조의 서심녀로 영조와 귀인 조씨 사이에서 1740년에 태어났는데 귀인 조씨에게는 장녀가 요절의 차녀가 되며 1751년에 호조 참판 황제의 아들 황인점을 부모로 결정하고 창성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화여봉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인이 연기되었고 실제 혼인은 1753년에 치러졌는데 방이조가 화용주가 해경궁 홍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자 당시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가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8월 6일 부왕인 영조의 전교에 따라 조부 숙종의 후궁이자 서조모가 되는 영빈 김씨의 봉사손으로 출계했는데 이는 옹주로서 봉사손 출계를 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화용주는 정조 1년인 1777년에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조는 크게 슬퍼하면서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라고 말하고 3년간 그대로 녹봉을 추게 했습니다. 영조는 딸부잣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슬하에 많은 딸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요절한 탓에 정조 때까지 살아있었던 옹주는 화용주, 화완옹주, 화령옹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하면서 화완옹주는 폐서인 되었고 화령옹주는 수계 문씨의 딸이란 이유로 폐서인이 될 뻔한 걸 정조가 허락하지 않아 간신히 옹주 자기만 유지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궁궐에 출입해도 문제가 없던 이는 화용주 한 사람뿐이었는데 후일 정조는 화용주와 그녀의 어머니인 귀인 조씨의 무덤에 치지하는 등 고모에 대한 성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황인점은 모두 6회에 걸쳐 정사로 연경에 다녀왔는데 1784년에 같이 간 이승훈이 천주시리를 비롯한 천주교 서적을 반입했던 일이 드러나 관직이 삭탈되었고 죽은 뒤에는 화용주와 합장했습니다. 화용주는 도자기를 비롯해 옥제 비녀, 금동제 비녀, 은제 주전자, 녹색 벼루 등 30점이 넘는 부장품과 함께 묻혔는데 이것들이 1991년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후손들은 이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자기는 청아 안료로 장식한 합과 화려한 색으로 등나무 무늬를 장식한 합과 잔이 있어 눈에 띄었는데 진한 녹색을 띠는 팔각의 유리병에는 국바닥에 건육년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조에 의해 연좌를 면한 화령옹주. 수계문씨는 궁녀에서 후궁이 된 여자로 영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동궁전 별감들을 통해 얻은 사도세자의 자잘한 일들을 영조에게 일러 부자간의 불화를 부추긴 인물입니다.
정조는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도 문씨 남매가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영조 생전에는 위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조가 승하하자 몰락을 합니다. 정조는 즉위하자 문씨의 일가 친척들은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 문씨는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한 뒤 사약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화령옹주는 이런 숙의 문씨에게서 영조의 서십일녀로 1753년에 태어났는데 동복 여동생으로 확기웅주가 있으며 1764년 상영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이 부모로 간택되었고 2달 후 혼인을 치렀습니다. 어렸을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정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져 어머니 숙의 문씨는 사도세자를 음해한 죄인으로 죽었고 문씨 친척들도 처벌받았으며 숙의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동생 화기롱주는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문씨의 살아있는 유일한 자녀는 화령옹주뿐으로 조정에서는 효종대의 귀인 조씨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를 들며 화령옹주도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숙의 문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했을 당시에 화령옹주는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했는데 이런 정조의 선처 덕분에 화령옹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화령옹주가 순조 21년인 1821년에 향년 69세로 사망하자 순조는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는데 남편 심능건과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두었으나 장남 심의장은 20세에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숙의 문씨 처형 전에 죽은 화기롱주. 화기롱주는 영조와 숙의 문씨 사이에서 1754년에 태어난 차녀로 1764년에 나이 11세에 평안도병 마절도사, 통제사 등을 역임한 호군 구현겸의 아들 구민화와 결혼했습니다. 구민화는 어영대장, 총용사, 포도대장 등을 역임한 구선행의 손자로 전통적인 무반 가문인 능성구씨의 일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화기롱주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요절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사망할 때는 어머니 숙의 문씨와 외삼촌 문성국 등이 몰락하기 이전이라 외가가 풍비박산 나는 모습은 보지 않을 수 있었고 남편 구민화와의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은 구명이이며 장녀는 김이초의 처, 차녀는 윤영명의 처가 되었는데 묘소는 본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었으나 재개발로 후손들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대지공원묘원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이 밖에 영조는 어린 나이에 죽은 4명의 옹주가 있는데 영빈 이씨가 낳은 제사왕녀인 화덕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왕녀는 옹주 자코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조선 공주록 몰아보기는 12명이나 낳았지만 사연 없는 딸이 거의 없는 영조의 딸들이었습니다.